안녕하세요. 이경채 작가입니다. 독서 경영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 업스트림입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업스트림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다운스트림은 문제를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업스트림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대응만 하고 반복하는 사이클에 갇히고 살죠. 이 책에서 업스트림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문제로 인한 것을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대부분 외양간은 빠르게 효율적으로 고치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우리는 대응, 회복, 구제, 구조를 또 찬양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어제와 같은 문제로 씨름하는 이유, 1장에서 눈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인지 모르게 문제 불감증, 선수들이 만성적으로 부상에 시달리는 이유, 의사이자 스포츠 트레이너는 마커스 엘리엇은 1999년 프로 미식 축구팀에서 스태프로 합류했습니다. 엘리엇에 따르면 부상은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고 다들 부상은 스포츠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상 대부분이 잘못된 훈련의 결과라고 생각했죠. 엘리엇의 개인에 맞춘 새로운 접근법을 이용했습니다. 선수들을 한 명씩 살펴봤어요. 그런 뒤 평가에 기초해서 선수들은 부상 위험의 높은 위험, 중간 그룹, 낮은 그룹으로 했습니다. 높은 그룹에 속한 선수들은 비시즌에 적극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엇은 근육에서 발견한 위험 징후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죠. 그 전 시즌에 팀의 선수들은 햄스트링 부상을 22번 당했고요. 그런데 엘리엇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횟수가 3번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면서 엘리엇이 사용한 데이터 중심으로 선수 맞춤형 접근법은 훨씬 보편화됐습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뒤 해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 불감증의 희생양이 될까요? 무주의 맹시라는 헌상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 가지 일에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일과 무관하나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자국에 익숙해지죠. 스카나가 사람들의 공포증을 치료하는 요법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받아들일 때 변화는 시작이고요. 문제 불감증에서 탈출은 자기가 비정상을 정상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현황 조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분명 잘못됐고 다들 생각이 같다는 인식을 얻게 되죠. 이 인식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업스트림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주인의식의 탑재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가 바로 우리가 다음에 분석할 내용입니다. 네, 이 장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과연 내가 나서도 될까? 내가 아니라면 해결할 수 없어. 누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힘인 문제 불감증으로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 것 혹은 발생한 문제를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뜻을 말합니다. 반면 주인의식의 부족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그건 자신의 문제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식 부족이 우리를 다운스트림에서 묶어두는 제2의 힘입니다.
습관화가 사람들의 공포증을 치료하는 요법으로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받아들일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문제 불감증의 탈출은 자기가 비정상을 정상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자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현황 조사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분명 잘못됐으며 다들 생각이 같다는 인식을 얻게 됩니다. 이 인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업스트림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런 주인의식의 탑재와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가 바로 우리가 분석할 내용이죠. 이 장에서 과연 내가 나서도 될까? 주인의식 부족으로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누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 첫 번째 힘이 문제 불감증으로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고 그 발생한 문제를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주인의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그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의식의 부족이 우리를 다운스트림에 묶어주는 제2의 힘입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눈과 귀를 막는 터널린 증후군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문제를 겪은 사람은 그걸 전부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터널 속에서 제한적인 시야로 받아들입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시안에 대한 전략적인 우선순위도 없습니다. 심리학자 엘다 샤퍼와 샌딜 멜레니어는 이러한 상태를 터널링이라고 부릅니다. 터널링 증후군은 업스트림으로 사고의 세 번째 장벽입니다. 우리를 단기적이고 반응적으로 사고하고 만들기 때문이죠. 터널링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예방할 수도 없고요. 단지 반응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터널링 증후군은 가난해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터널링을 위해서 고안됐다고 말하는 게 타당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데니엘 길버트는 눈앞에 닥친 긴급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의 기본 특징이라고 주장합니다. 길버트의 말에 의하면 업스트림 사고는 새로운 특징으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긴급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터널링의 힘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 비슷합니다. 터널을 탈출하려고 하기보다는 터널이 제공하는 극단적인 초점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누구나 마감 시한이 코앞에 닥쳤을 때 가장 생산성이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마감은 어떤 일에든 인위적인 긴박성을 제공합니다. 문제를 피해간 세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뭔가를 환기시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모든 업스트림 활동의 목표이죠. 어떤 해악이나 불의, 세상, 고난, 계속되는 세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하는 세상으로 가는 길은 문제 불감증으로 문제가 보이지 않고요. 주인의식 부족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터널링 증후로 지금은 그 문제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장애물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업스트림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용한 영웅은 자신이 살고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게 됩니다. 오늘 독서 경영으로 업스트림을 나누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샬롬.